5월 11일 목요일 유상원의 톡톡 동해안. 오늘 이 시간은 19대 대선을 통해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반대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회 연결해서 이번 대선 결과에 나타난 지역 표심과 또 앞으로의 행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오중기 위원장 만나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중기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예. 축하를 좀 드리고요. 그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해왔기 때문에 예상은 좀 하셨을 텐데 이 관건은 뭐 득표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또 이 41%라는 득표율 어떤 의미를 좀 주시겠어요? 네, 먼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국민들께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번 선거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5명으로 압축된 다자구도의 선거에서 41.1%는 상당히 높은 득표입니다. 예. 선거 기간 중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39%에서 약 한 45%를 기록하면서 1위를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당선 예상은 되긴 했지요. 네네. 또 그리고 물론 저희들 목표 득표율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 50% 이상 확보를 하면 향후에도 그 국정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목표를 잡았지만 다자구도에서 과반 득표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위인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표 차이가 역대 가장 큰 557만 표 차이로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득표라고 평가하고요. 향후의 국정 운영에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대구 경북만 빼면은 전국에서 이제 고른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 대선 승리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된 승리 요인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정권의 이제 국정농단이나 헌법 유린에 대한 이 촛불 전국은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고요. 또 국민들께서는 이게 나라냐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회는 양극화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한반도의 정세까지 이제 불안해지니 국민들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바로 세울 새로운 대안 세력, 준비된 후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21%를 조금 넘는 그런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선대위 쪽에서는 30%가 목표이긴 했습니다만 이 처음으로 일단 20%를 넘은 거였거든요. 목표는 네네.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떤가요? 좀 만족은 하고 계세요? 예. 그 선거 결과를 보면 결국은 그건 또 대구 경북만 좀 낙오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보수 후보를 선택했던 강원도, 울산 등 많은 지역이 이번에는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는데 유독 대구 경북만 변하지 않은 것이 저희들에겐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네. 또 실제로 20%를 넘은 것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넓게 넘었죠. 넓게 넘었는데 또 저희 경북 선대위의 이번 목표는 30%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 이제 20%는 넘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만족할 성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17대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의 이제 득표율이 6.8%, 18.6%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다자구도 선거에서 20%대 득표는 모두들 선전한 결과라고들 주위에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21.7% 득표에 만족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경북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도민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반대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보수 정서가 좀 수그러든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경북에서 48.6%를 받은 것은 자유한국당에서도 큰 충격이겠죠. 네. 또 경북에서 자유한국당 이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득표를 합산하면 57%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상당한 경북의 표심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향후에 경북에서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선출직 공직자가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또 집안 단속이 심하고 또 유권자를 현혹하는 전략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경북의 유권자께서도 대리운전 기사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요? 예. 이제 운전을 난폭하게 하고 또 서비스가 형편없는데도 또 계속 같은 이 대리운전 기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의 유권자분들께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좀 스스로 잘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공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봤을 때 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같은 이 지역의 중점 사업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정권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짓고 있던 집을 허물지는 않습니다. 특히 SOC 사업은 국가 중장기 사업이라서 수년에 걸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덕 상주 간 고속도로도 지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이 작년에 개통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국책 사업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김천 혁신도시 완성과 지방균형 발전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큰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보수 정권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더 커지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더욱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북 동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원전 클러스터 사업은 좀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현재 사용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까지 안전하게 운영하고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 운영은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셨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신에 원전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동해안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가 에너지 수급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원전은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 등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위축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교부세 같은 그 예산 문제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경북에서 득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북을 홀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우려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통합 대통령을 추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경북은 문재인 정부가 더 공을 더 들여야 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 발전을 위한 정치에 출입할 것입니다. 또 경북도청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북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내각 구성이 한창인데요. 혹시 지역에서도 정권에 참여할 분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부터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에 대한 임명이 있었고요. 오늘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인수하려면 청와대와 국무위원들 인선이 시급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내각 명단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근거도 없는 이제 하마평이 많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떠도는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방면으로 좋은 분들이 거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물도 내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특히 이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시급히 이제 당내에서 또 그러한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제 경북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청와대나 이 내각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 결과에 나타난 지역 표심 또 앞으로 행보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오중기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